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을 보고 저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10살 때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 돌아가셨습니다. 돈은 저에게 곧 생존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저는 20살에 전쟁터 같은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폐허가 된 건설 현장에서 몰래 남은 철근과 폐자재를 줍던 쥐였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그 지역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저는 굶주림 속에서 48시간 동안 걸어 사막을 건넜습니다. 폐기된 계약서 사본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직접 사우디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저는 저렴한 인건비와 목숨건 납기를 조건으로 따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제 철수 산업의 시초였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아군은 없으며 신뢰는 가장 비싼 사치품이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식들을 신뢰했느냐고요? 솔직히 저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겪은 굶주림과 생존 본능을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장남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몰래 함정을 파놓기도 했고, 딸에게 거액의 비자금 관리를 맡기면서 그 돈에 손을 대는지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돈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은퇴 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저를 쉬어야 할 아픈 노인으로 대했죠.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와 상냥하게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가장 다정하게 말했고, 저는 그 상냥함이 진심이라고 믿고 제 유년 시절에 가난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돈을 숨겨둔 낡은 통장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코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아버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이 모든 걸 이루셨을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은퇴하기 6개월 전부터 아내와 장남의 그림자, 조직에 포섭되어 저의 취약점과 숨겨진 재산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상냥한 미소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오래된 생일이라고 중얼거렸던 작은 단서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전쟁터를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안전장치. 회사 밖에 따로 관리하던 저만의 비자금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장부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비자금 계좌가 이미 인출 완료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은퇴를 공식 발표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치밀한 계획의 설계자가 다름 아닌 아내였다는 사실에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때문에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생 그녀에게 돈을 방패로 주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치명적인 복수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가져가면서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조용히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제 모든 것을 맡겼던 30년 지기 충성부하,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그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신뢰했고 그가 없었다면 제 성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횡령을 시작한 시점은 제 은퇴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했던 해외 투자 현황은 사실 장남의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 이동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한 이유? 그는 40년 동안 제 그림자였지만 단 한 번도 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복수는 존재의 증명이었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의식은 흐릿했지만 청력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완전히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깨어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이 변호사에게 치매 의증 서류를 빨리 만들라고 속삭이는 소리, 아내가 연명 치료 중단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는 독촉 소리, 그 모든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이라던 그들의 말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뜨려 노력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보다 먼저 무서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돈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구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저는 연기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들은 안심했고 제가 가진 마지막 공포마저 사라졌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그들의 방심이 저의 반격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가족들의 대화를 몰래 들었고 그들의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아들이 해외 유령 회사에 자금을 숨기고 며느리가 그 자금의 세탁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해외에 숨겨놓은 유령 회사 이름이 뭐였지?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착각? 네가 30년 충성부하와 짜고 내 재산을 빼돌린 사실 내가 모를 것 같았나? 저는 잃을 것이 없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배신당했다고 믿고 절망하던 그 순간 저는 딱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나갔던 옛 비서. 그는 저에게 충성했지만 제가 그의 청렴함을 몰라주고 오히려 의심하여 내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창고를 뒤졌습니다. 먼지 묻은 상자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죠. 편지에는 회장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만의 비밀 연락망을 남깁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방패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돈이 아닌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떠나갔던 사람이 2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가장 귀한 생명줄을 남겨주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관계는 부서졌지만 인간적인 의리는 20년을 버텼습니다. 오래된 찻집에서 만난 옛 비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옛 비서는 제게 회장님, 돈은 저들에게 뺏겼지만 시간은 회장님 편입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보냈던 배신 시나리오를 저희는 10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은퇴하기 1년 전부터 가족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저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장남의 유령 회사는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20년간 보관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회장님의 복수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법적으로 뺏는 것입니다. 저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되찾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자 그들의 모래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범죄의 증거였으니까요. 드디어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 창밖으로 아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모습. 승리감보다는 뼈아픈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수갑을 찼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성공을 위해 내게 돈을 주었지 인생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을. 나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씁쓸했습니다. 재산을 되찾았지만 저는 가족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증오심에 갇혀보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저와 함께 끝까지 의리를 지켜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은 이겁니다. 돈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당신의 인품과 진실된 관계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설을 돈이 아닌 사랑에 걸어보십시오.